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비교를 해봐도 최장 기간 동안 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김윤식 실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애초 지난주 금요일에 이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이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우리가 이제 사례로 들어서 지난주쯤이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그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난주는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늦으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고기를 지금 헌재가 미리 당사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애정보다 또 관례보다는 좀 늦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그냥 밖에서 보는 관찰자 입장입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아마 탄핵 심판에 대한 그 선고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기각이니 각하니 몇 대 몇으로 해서 표결을 해서 될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방향에서의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 인용의 판정을 내렸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흥결 문제, 뭐 증거 채택 문제라든지 증인 신문에 대한 뭐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이런 몇 가지의 절차적인 흥결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의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좀 디테일을 손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뭐 그 정무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예상과 달리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을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네, 판결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오히려 탄핵 소추가 됐고 국민들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기각될 걸로 예상됐던 분에 대해서 기각을 먼저 함으로써 일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효과를 좀 의도한 게 아닌가, 뭐 의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효과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아마 탄핵 심판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 조절이 아마 마지막 지금 고민의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시작할 때 5가지 쟁점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뭐 절차적 이 계엄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계엄군의 투입이라든지 포고령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다 이미 변론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의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흠잡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좀 전에 김기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헌법재판소가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검사 3인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까지를 먼저 다 선출된 대로 지금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차례가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거의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드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도 그 마지막 숙고의 시간에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규식 실장님이죠. 네.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지금 헌재의 장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 그러니까 즉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주장이나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일이 늦어지는 데다가
또 하나 지금 우리 당내에서 기각의 가능성이나 각하의 가능성을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과도한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민심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조계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계속 행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일정 정도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혹시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정세인식 속에서 저렇게 과도한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역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그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 쪽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분위기라도 전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돼서 민주당이 더 외부에서 좀 압박을 더 세게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역으로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김주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가 이제는 이 국정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우리 둘로 갈라진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고기를 빨리 잡아서 그리고 양쪽 다 어떤 경우도 승복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일식 저희들이 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여당에서 이렇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민주당은 빨리 헌재 선고를 받아내야 이른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빠르게 판단한다고 해서 혹은 늦게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인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3 비상계엄에서 이 계엄군들이 국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무장한 상태에서 침탈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다 생중계를 보셨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끼리만 맞겠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같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만약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그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과 동시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나오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난주에 구속 취소가 인용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이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된 차원인 것인데 앞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이 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인사권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만들어 놓은 특별수사본부 바로 해체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에 대한 또 법률 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대성까지 판단하시겠지만 아까도 나왔던 이 정치적 사법기관인 이상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필요와 고려가 있다면 8대0 전원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성 논설위원, 이 주말에 집회에서 보듯이 자 탄핵의 찬성 반대 집회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과연 언제 최종 선고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두 재판관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직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냥 미룰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예측과 전망이 상당 부분은 기대가 많이 섞여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시당초 지난주 금요일을 많이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14일, 11일 만에 이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4일, 11일 만에 이제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대충 2주 정도 지난 금요일 날 하는 게 아마 그쯤 할 것이다 해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헌법재판관이 이제 평의가 끝났어. 이제 평결이 끝났어. 평의는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요. 평결은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판결문을 작성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예상이죠.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그 이전의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것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내지는 지금 또 워낙 또 그 피청구인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기 위한 어떤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된다라든지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보통 헌법재판소는 몇 대 몇 해가지고 이 선고를 내릴 텐데 이 사안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건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기대가 섞인 예측과 전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요. 헌법재판관들 그 전에 평의가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한다고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 때 11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사실 정확치 않고요. 분명한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수기에 수기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3월 26일 날이잖아요. 그건 날짜가 박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 뒤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이 몇 %로 진다 소수점까지 다 맞췄잖아요. 이 이준석 의원의 예지력 이번에도 맞을까요? 이준석 의원이 강서구청장 당시에 득표율을 맞춘 적은 있습니다만 또 미리 예측해서 틀린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월 26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날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상보다 특히 기존의 사례보다 훨씬 더 평의와 평결의 과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기를 미루고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3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날짜와 엇비슷하게 가거나 이걸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정치적으로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그 재판장 하시는 분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실 뿐이지 이게 헌재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없고요. 헌재 또 재판관들께서 모여서 평의하고 결론을 내릴 때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할 거라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가십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로운 관심 사항이긴 합니다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온 즈음이나 전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금 분노는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예측은 가능하죠. 그래 우리 대통령도 쫓겨나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끝났어. 이런 식의 일정 정도의 자기 만족이라 할까요?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정서적인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가십서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만 또 모르죠.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무적 고려로 아마 기자분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만 이 두 가지 선고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이미 3월 26일로 잡혀 있고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그 뒤로 나게 된다면 만약에 인용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조기 대선이 60일 뒤에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까지 받아보고 그 뒤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지금 탄핵 결과 이것이 그 12.3 비상계엄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중대성이 인정돼서 탄핵에까지 이른 인용에 이르게 된 것이 어떻게 이게 경중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사안을 마치 하나가 그 다른 하나를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설령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된다고 하면 뭐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말 크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항소심에서 유죄를 설령 받더라도 네. 3심인 대법원에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고심이 뭐 소위 633의 원칙이라고 해서 3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최소한 이 헌법 그 대법원에서 판단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의 물리적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이미 그때쯤이면 아마 60일 중에 전반 30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선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판단을 갖다가 바로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최대한 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상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이 사안을 놓고 어떤 것이 앞에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이 뒤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다. 각각의 시간은 각각의 시간대로 굴러가야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로 이미 그 항소심의 선고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준비가 끝나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해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호순 소실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것은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안인가요? 계속 어떤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지 뭐 검찰의 뭐 이 수사권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자료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네.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사 자료를 뭐 탄핵 기각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별로 큰 영향은 안 미치고 그 이외에서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이 진술한 그 이 증언들이 굉장히 지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그렇죠.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째로 어떤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기에는 이거를 헌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 헌법재판부에서 지금 보는 거는 뭐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변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데 대한 어떤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포고령 1호에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군경을 국회에 투입했는데 이게 국회 활동을 방해한 거냐 보호한 거냐. 그다음에 선관위에는 군이 왜 들어갔냐.
뭐 그다음에 체포조를 이용해서 뭐 정치인을 뭐 체포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 어떤 실체적인 부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과연 제대로 지킬 의사 내지는 행동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죠. 승복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 측의 뭐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당연히 승복해야죠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이 나 승복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가 임박하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마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항의가 아마 일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인 분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하겠다는 저는 공동의 메시지가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승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광장에 나가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과도한 단어와 과도한 발언을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양당의 지도부는 승복하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승복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자체로서 양 정당은 저는 승복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본인께서 지난 헌법재판소에 참석을 하셨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할 때도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용이 될 경우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내서 감옥에서 나오셨어도 사실은 지지자들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국정 혼란, 국가 혼란, 또 국민적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헌재 선고 이후에 이 국민적 통합 또 일상으로의 평화로 다시 복귀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의 저는 승복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께서 승복 전에 아니 선고 전에 그리고 선고 이후에라도 겸허하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리고 헌재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저는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